안녕하세요. 희노애락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모든 인생은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40대 중반밖에 안 된 남잔데 인생에 너무 많은 희노애락이 담겨 있네요. 무슨 남자가 사연이 그리 많을까 궁금하시죠?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제 인생의 슬픔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어요. 마냥 즐겁고 행복해야 될 시절에 저는 늘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만 보고 컸습니다. 특히 외동이라서 집에서 부부싸움이 시작되면 저는 혼자서 떨어야만 했어요. 특히 술을 좋아하던 아빠가 집에만 오면 엄마한테 화를 내면서 소리치셨습니다. 내 담배 어딨어? 아, 어딨냐고? 집에 애도 있는데 그만해. 왜 자꾸 집에서 담배를 찾아? 뭐야? 당신 지금 나 무시해? 담배 찾아서 얼른 대령해도 모자랄 판에 날 감히 말려? 어디 남편한테 말대답이야? 내가 이 집안 가장이야. 돈도 못 벌어오면서 무슨 가장? 당신이 생활비라도 준 적 있어? 하다못해 인규 먹을 간식이라도 사서 들어온 적 있냐고. 맨날 손엔 술병이랑 담배만 들고 다닐 줄 알지. 당신이 언제 가족 생각해 본 적 있어? 뭐야? 이게 진짜 말 다 했어? 그렇게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부모님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니까 집에 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방구석에서 아무리 귀를 막아봐도 부모님이 싸우는 소린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 유년 시절의 기억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던 기억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9살 때 아빠라는 인간이 바람나서 엄마한테 이혼을 요구한 겁니다. 심지어 아빠는 그동안 엄마가 힘들게 모은 적금부터 금부치까지 싹 다 챙겨서 야반 도주까지 한 거예요. 그날 이후 엄마는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자괴감에 맨날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술을 전혀 못하던 엄마가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셨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저를 보고 술에 취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야, 너도 필요 없어. 네 애비 닮아가지고 그런 눈으로 엄마 쳐다보지 말라고 했지? 너도 결국 엄마 뒤통수 칠 거잖아. 다 필요 없어. 썩 꺼져. 나가. 엄마, 무서워요. 왜 그래요? 나가라고. 필요 없다고. 나가. 당장 꺼지라고. 술에 취한 엄마는 저를 집에서 내쫓기도 했습니다. 어떨 땐 한겨울에도 문 앞에서 쭈그려서 벌벌 떨었던 적도 있었어요. 늘 취해 있던 엄만 심지어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너무 배가 고팠던 전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뜨거운 냄비를 엎었던 적이 있었어요. 순간 너무 놀라 저는 놀란 목소리로 엄마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 뜨거!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뜨거워요. 나보고 어쩌라고 날 불러.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엄마 찾지 말고 아빠 찾아. 아주 지긋지긋해. 전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엄마는 만취한 상태였어요. 뜨거운 손을 찬물에 식히면서 눈물을 흘렸죠. 정말 아빠라는 인간은 도망가고 엄마는 절 챙겨주지 않아서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유일한 말벗이 되어준 친구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사는 친구였어요. 항상 저와 학교를 같이 다니던 친구라서 아주머니와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이틀이나 굶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죠. 그래서 힘겨운 발걸음으로 겨우 주성이네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성이네 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반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인규 왔어? 우리 주성이 만나러 온 거야? 아줌마, 아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뭐야, 너 손은 또 왜 이러니? 화상 입었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주성이 어머니를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주성이네 어머니는 제 손을 보시고 약을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밥을 차려주면서 저한테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인규야, 어서 먹어. 왼손에 화상은 약 발랐으니까 괜찮을 거야. 손 괜찮아질 때까지 아줌마네 집으로 들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따뜻한 밥 먹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뭐? 네 엄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저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어요. 아이고, 울지 마, 인규야. 밥 먹고 아줌마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어서 밥부터 먹어. 저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엄마랑 주성이네 어머니는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집으로 간 주성이네 어머니는 집 안에 멍하게 있는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소리치며 말씀하셨어요. 인규 엄마, 이 술병 다 뭐야? 이걸 지금 다 마신 거야?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 술만 마셔서 자식을 어떻게 건사하려고 그래? 인규 생각은 안 해? 언니가 무슨 상관이야. 나 그냥 놔둬. 내 인생 어차피 망했어.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버릴 거야. 어차피 흙이 될 몸인데 막 살 거라고. 그 순간 주성이 어머니 행동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막 살 거라고 말하니까 엄마 뺨을 때리면서 주성이 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정신 차려. 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단 말이야. 어차피 떠난 놈은 떠난 놈이고 남은 사람은 살아야지. 인규 손 보긴 했어? 애를 데리고 병원부터 갈 생각을 했어야지. 그리고 밥도 안 줬다면서. 내가 따뜻한 밥 차려주니까 펑펑 울더라. 서정아, 살자. 우리 제발 살자.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버텨야지. 주성이 어머니가 엄마 몸을 때리면서 고함까지 지르니까 엄마는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살고 싶지 않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처자식을 다 버리고 갈 수가 있어. 이제 땡전 한 푼도 없어. 당장 이 집도 나가야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가족이 살고 있던 방은 사글세 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얻으려고 했는데 아빠란 인간이 전세 자금을 갖고 튀었던 겁니다. 아빠가 들고 도망간 건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엄마의 마지막 희망까지도 뺏어갔던 거예요. 그러자 주성이네 어머니는 엄마를 안아주면서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낮이고 밤이고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가 잘 알아. 언니, 근데 정말 길이 안 보여.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 아니야. 자식 둔 엄만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강해져야 돼.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힘내. 그날 엄마는 서러운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었죠. 이날 이후로 엄마가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린 겁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며 말씀하셨어요. 인규야, 너 얼른 가방 챙겨. 빨리 병원으로 가봐. 왜요? 아직 수업 안 끝났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위독하시대. 빨리 병원으로 가봐. 네? 엄마가요? 그래, 어서 나와. 저는 담임 선생님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울면서 제발 살아만 있으라고 속으로 수도 없이 빌었습니다. 아버지마저 날 버리고 떠났는데 엄마마저 날 떠난다면 이 세상 살아갈 자신이 없을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주성이네 어머니가 절 보시더니 절 안아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규야, 많이 놀랐지? 괜찮아. 엄마가 위험한 고비 넘기셨대. 이제 다 괜찮아지실 거야. 정말이에요? 우리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 알고 보니까 엄마는 스스로 유서를 작성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걸 주성이네 어머니가 반찬 갖다 주려고 집에 오셨다가 쓰러져 있는 엄마를 딱 발견하신 겁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으니까 열려있는 대문이 이상해서 들어가셨던 거죠.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의 지장이 갈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엄마는 깨어날 수 있었어요. 그때 눈을 뜬 엄마를 보면서 주성인의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정아, 괜찮아? 언니가 나 살렸어? 그래, 내가 살렸어. 너 이대로 못 보내. 절대 마음대로 못 죽어. 왜 살렸어? 나 더 이상 이런 꼴 보기 싫어. 제발 나 좀 편히 가게 해줘. 제발. 인규 생각 안 해? 인규가 너 잘못될까 봐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너 없으면 네 자식 어떻게 살라고 그래? 고아원에 보낼 거야? 평생 부모 없이 자라게 할 거냐고. 네 자식 부모 없이 구하로 살게 하고 싶어? 주성인의 어머니가 엄마를 보고 소리치니까 엄마는 그제야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아껴줄 정신이 없었어. 네 아빠한테 원망이 가득해서 망상에 빠지고 불면증까지 겪었어.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너무 미안해. 엄마, 제발 나쁜 생각 갖지 말아줘요. 나 엄마 잘못되면 나도 따라갈 거예요. 난 절대 혼자 못 살아요. 이제 엄마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아요. 제가 엄마 품에 안겨 울면서 말하니까 주성인의 어머니가 엄마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봤지? 하나뿐인 핏줄은 소중한 거야. 내가 앞으로 지켜볼 거야. 그리고 나도 네가 빨리 떠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 두 사람 내가 살릴 거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살아보자. 알았지? 이 언니 말 좀 들어. 제발 부탁이야. 정말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는 주성인의 어머니 말씀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 모자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주성인의 어머니가 직접 엄마를 데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녀준 겁니다. 게다가 2층짜리 양옥집에 살고 있던 주성인의 어머니는 집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때 주성인의 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기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규 엄마, 우리 윗집 사람들 이번에 이사 나간대.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와. 정말? 근데 우리가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 그럼 모르는 사람들 들이느니 아는 사람 들어와 살면 우리도 안심되고 좋지. 언니, 정말 고마워. 그때 정말 갈 곳이 없던 저와 엄마한텐 한 줄기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원래 살던 세입자는 이사 갈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주성인의 어머니께서 돈을 좀 더 주고서 그 사람들을 이사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성인의 어머니는 우리를 옆에 데리고 오시려고 그렇게까지 행동하셨던 거예요. 정말 저희한테는 귀인이셨죠. 그 후 엄마는 공장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성인의 어머니는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저까지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주성이랑 저랑 동갑내기라 소풍 가는 날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성인의 어머니는 제 도시락까지 싸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인규야, 여기 도시락 챙겨가야지. 제 도시락이요? 그래, 너도 오늘 소풍 간다면서 너도 도시락 챙겨가야지. 그리고 이건 용돈인데 가서 맛있는 간식 같은 거 사 먹어. 아주머니, 저 돈은 괜찮아요. 우리 주성이도 용돈 받았는데 너도 똑같이 받아가야지. 둘이 똑같이 주는 거니까 어서 가.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우리 엄만 주성이한테 이렇게 못해주잖아요. 네가 주성이 친구면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나중에 너 잘 되면 그때 이 아줌마 챙겨주면 되잖아. 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성이네 어머니의 사랑을 나눠받으면서 컸습니다. 주성이는 저한테 유일한 친구였고요. 워낙 덩치가 작은 편이라 저는 늘 친구들 사이에서 괴롭힘 대상이었죠. 그때마다 주성이는 큰 덩치로 저를 지켜줬어요.
그날 주성이네 어머니가 주신 용돈을 받고 소풍 가던 날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같은 반 불량 학생들이 저한테 다가와 껄렁거리며 말했습니다. 야, 김인규, 너 돈 있으면 내놔. 나 돈 없어. 내가 네 주머니랑 가방 뒤져서 돈 넣으면 어쩔래? 불량한 친구들이 다가와 돈을 뺏으려던 순간 주성이가 다가와서 막아주며 말했어요. 야, 인규 돈 뺏어가면 가만 안 둬? 내 손에 맞고 싶어? 뭐야? 야, 김인규 넌 운 좋은 줄 알아? 초등학교 시절에도 주성이는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줬습니다. 심지어 중학생 때도 괴롭힘 당하는 저를 구해준 건 주성이었어요. 같은 학교 친구한테 이유 없이 구타당하고 있을 때 주성이가 맞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야, 니들 다 죽었어? 주성인 절 괴롭히는 친구들을 응징해줬어요.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보면서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너네들 중에 앞으로 인규 건드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내 제일 친한 친구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알겠어? 주성이는 큰 목소리로 애들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그때 저는 주성이한테 가서 고마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성아, 고마워. 넌 왜 저런 애들한테 맞고만 있어? 그래도 앞으로는 너 못 괴롭힐 거야. 또 누가 괴롭히면 나한테 이름만 말해. 내가 바로 달려가서 2배로 혼내줄게. 그렇게 중학교에 가서도 주성이와 단짝처럼 붙어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주성이와 고등학교 입학도 같이 했었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뜻밖의 이별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엄마를 보고 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 가요? 그렇게 됐어. 주성이네가 집을 팔게 됐대. 네? 주성이네가 갑자기 이사를요? 엄마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주네. 주성이네 어머니가 자세한 말을 안 해주셔서 엄마도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이사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주성이는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된 겁니다. 그때 주성이네 집을 나오기 전에 엄마는 주성이네 어머니께 봉투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웠어. 정말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은혜 무슨 은혜야. 나도 너랑 지내서 얼마나 즐거웠는데. 항상 잘 지내. 우리 인규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알았지? 그때 저는 주성이네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아이고, 우리 인규가 많이 컸네. 잘 지내거라. 그렇게 저와 엄마가 이사를 나간 뒤 주성이네는 지방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똘똘 뭉쳐 살던 저희는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주성이 아버지께서 무리하게 보증을 서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엄마는 힘이 되어주지 못해 항상 주성이네 어머니께 미안해 하셨어요. 그렇게 주성이네 어머니와 연락도 뜸해지더니 끊기고 말았죠. 그 후 저와 주성이가 다시 만나게 된 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SNS로 주성이와 연락이 닿았고 저는 주성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게 됐습니다. 대학가에서 주성이를 만나 소주를 한잔 했어요. 주성이를 다시 만난 순간 반가운 목소리로 소주를 따라주면서 물었습니다. 주성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 진짜 반갑다. 인규야, 너도 많이 변했다. 이젠 제법 살도 좀 찐 것 같네. 좋은 대학교도 입학하고 잘 됐네. 너도 좋은 학교 들어갔잖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더니 꿈을 이뤘네. 부모님은 다 잘 계셔? 어? 아, 엄만 잘 계시고 아버진 돌아가셨어. 뭐? 언제 그렇게 되신 거야? 보증 실패하고 매일같이 술, 담배만 찾으시더니 결국 간암으로 돌아가셨어. 에이, 그럼 연락하지 그랬어.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
번호도 다 알면서 뭐 좋은 일이라고 불러. 그냥 가까운 친척들만 연락드려서 장례 치러드렸어.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그럼 아주머니는 어떻게 지내셔? 우리 엄마도 지금 서울에 같이 올라왔어. 그럼 네 여동생은? 여동생도 같이 다 올라왔지. 그래? 그럼 지금 어디 살아? 너한테 말하기 좀 창피한데. 야, 우리 사이에 창피할 게 뭐가 있어. 너도 나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잖아. 우리 세 식구 지하방에 살고 있어. 그때 아빠가 보증서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이 겹쳤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야, 당장 너희 집부터 가자. 내가 인사드려야지. 저는 그때 음료수를 한 박스 사들고 주성이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때 주성이가 집 문을 열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 누구 왔나 봐. 누가 왔는데 호들갑이야. 주성의 외침을 듣고 주성이네 어머니가 나오셨고 저는 아주머니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주머니, 그동안 잘 계셨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인규 아니야. 아이고, 이제 총각이 다 됐네. 아주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 이 아줌마도 우리 인규 많이 보고 싶었다. 엄만 잘 지내시고? 그럼요. 엄만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내가 사는 게 바빠서 연락한다는 것도 깜빡했네. 엄마도 그동안 걱정 많이 하셨어요. 번호가 갑자기 바뀌어서 연락 안 된다고 막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말 못할 사정이 많았어. 아, 이런 얘기 그만하고 밥부터 먹자. 잠깐만 기다려봐. 아줌마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김치찌개요? 와, 옛날에 자주 먹던 아주머니 김치찌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찌개였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다시 먹어봐도 너무 맛있어서 저는 아주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와, 역시 아주머니 김치찌개는 최고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밥을 먹다가 문득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방 2칸짜리였는데 정말로 곰팡이도 끼고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여기서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때 아주머니는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좀 많이 누추하지? 그래도 이렇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겠니? 괜찮어. 인규야,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살아. 엄마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알겠지? 네, 아주머니,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래, 또 놀러와.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저는 엄마한테 인규의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 당시 저희도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빌라에 살 정도는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다음 날 바로 저와 같이 주성이네로 갔어요. 그리고 주성이네 어머니와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언니, 서울 왔으면 나한테 연락해야지. 형부도 돌아가셨다면서. 간암으로 그렇게 됐어. 뭐 좋은 일이라고 너한테 연락을 해. 다신 연락 끊으면 안 돼. 알았지? 내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언니 지금 뭐 하고 살아? 어? 지금 그냥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 식당? 언니, 일단 이거 받아. 이게 뭔데? 나도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아. 그래도 내가 언니 덕분에 이렇게 사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잖아. 많진 않어. 이거라도 받아줘. 예, 됐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언니, 자존심 세우지 마. 이러면 내가 더 서운해. 그냥 좀 받아줘. 그리고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그때도 내가 언니 덕분에 살았잖아. 언니 나한테 친자매나 다름없는 사람이야. 엄마네 아주머니와 부둥켜 안고 눈물의 상봉을 하셨어요. 그때 엄마는 주성이네 어머니께 300만 원을 건네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두 분은 친자매 이상으로 의지하는 사이였어요.
그렇게 또 10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주성이가 먼저 결혼하게 됐어요. 주성이가 예비 아내까지 보여주기도 했었죠. 주성이 예비 아내는 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주성이 친구예요. 저희는 형제 같은 사이예요. 네,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각별한 사이라면서요. 앞으로 자주 이렇게 모여요. 주성이의 예비 아내는 참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었죠. 그때 주성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야, 인규야. 그래도 내 결혼식 사회는 네가 해줘야지. 안 그래? 사회? 나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럼 내 결혼식 때 처음 해보면 되지. 그리고 결혼식 사회는 가장 친한 친구가 봐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부탁하잖아. 친구 결혼하는데 네가 멋지게 사회 봐주면 얼마나 그림이 좋겠어.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너니까 사회 봐준다. 고맙다. 너 결혼할 때 내가 해줄게. 근데 넌 왜 여자친구도 없냐? 너도 빨리 결혼해야지. 야, 그럼 네가 좋은 여자 좀 소개시켜줘. 소개시켜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라. 정말? 야, 너 딱 기다려. 내가 좋은 여자 꼭 소개시켜 줄 거야. 저는 그렇게 주성이와 웃으면서 통화했어요. 하지만 이게 주성이와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때 주성이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주성이가 아니었어요. 바로 주성이 예비 아내였던 겁니다. 인규 씨, 여보세요? 진영 씨 무슨 일이세요? 왜 주성이 핸드폰을 진영 씨가 받아요? 무슨 일 있어요? 주성 씨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 받고 있어요. 네? 뭐라고요?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 와줄 수 있으세요? 제발요. 병원 어디예요? 지금 당장 갈게요. 빨리 갈게요. 저는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미 주성이 예비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예비 아내를 달래주면서 말했어요. 우리 주성이 그렇게 약한 놈 아니에요. 반드시 건강하게 다시 나올 겁니다. 그 사람 잘못되면 어떡해요. 우리 주성이 믿고 기다려봐요. 그렇게 주성이 예비 아내를 달래고 주성이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감히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못할 만큼 멍한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그저 주성이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긴 수술을 끝낸 주성이의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는 수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래도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못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주성이네 어머니는 의사한테 애원하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우리 아들 한 달 뒤에 결혼해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갖다 드릴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애원하며 울던 아주머니는 그대로 실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주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빨리요.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아찔했습니다. 그 후 주성이는 중환자실에서 한 4일을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눈을 감은 주성이를 보면서 아주머니는 오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주성아, 네가 이렇게 가면 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네가 가버리면 어떡해. 제발 눈 좀 떠봐. 엄마가 여기 있는데 네가 어딜 가. 그때 엄마는 오열하는 아주머니를 부축하며 위로했어요. 장례식 내내 아주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우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주머니를 챙겨드리며 말씀하셨죠. 언니, 괜찮아?
뭐라도 먹어야지. 지금 이틀째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내가 죽 사왔어. 죽이라도 먹어봐. 못 먹겠어. 아무것도 못 넘기겠어. 그래도 먹어야지. 언니가 힘을 내야지. 언니가 이러고 있으면 주성이가 어떻게 가. 20년 전에 엄마가 시금 전폐했을 때 상황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어요. 아주머니는 엄마 옷자락을 잡으며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어떡하니? 우리 아들 없으면 나 못 살아. 내가 어떻게 삼시세끼를 챙겨 먹고 살아? 우리 아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옆에 있어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아들을 떠나보냈어. 엄마는 아주머니를 안아주면서 위로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성이 예비 아내는 정말 이성을 잃은 모습으로 울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주성이의 장례식은 눈물 바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주성인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주머니 큰 충격으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될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주성이 예비 아내도 저희 곁을 떠났어요. 엄마는 아주머니를 챙겨드리면서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머니가 찾지 말라는 쪽지만 남긴 채 또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엄마는 애타게 아주머니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머니한테 딸이 있었지만 딸과도 연락이 안 됐던 겁니다. 정말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엄마는 저한테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식 들은 거 있니? 너도 찾아봐. 알았지? 우리가 지켜줘야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저는 간절하게 아주머니를 찾는 엄마를 봐서라도 꼭 찾아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작정하고 숨은 아주머니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아들을 잃은 상처 때문에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으셨던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머니 딸하고 연락이 닿았던 겁니다. 저는 다급하게 아주머니 소식을 물으며 말했습니다. 민주야, 너 진짜 민주 맞지? 어머니 어디 계셔? 지금 어디서 생활하는 거야? 저도 몰라요. 뭐? 아니, 네가 왜 몰라? 엄마가 찾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지방에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연락 못하고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연락하는 걸 기다려요. 매일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 아프시거나 그런 건 아니지? 살아 계신 거지? 네, 살아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무슨 소식 있으면 꼭 연락해. 저는 그래도 아주머니 딸한테 이런 소식이라도 듣고 나니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아주머니께 쉽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아주머니 소식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쉽게 연락은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린 세월이 13년이 흘렀던 겁니다. 그 사이에 저는 30 후반의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학원까지 차렸어요. 대형 학원은 아니었지만 능력 좋은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학원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그런 학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지금의 아내도 학원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만난 사이였죠. 저와 아내는 아들을 낳고 화목하게 살고 있었어요. 제가 학원을 확장하면서 형편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재주도 좋으시고 꽃을 좋아하시던 엄마께 꽃집을 차려드렸어요. 엄마는 꽃집에서 꽃을 다듬다가도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휴, 언니 살아계시겠지.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다니. 제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이젠 같이 나이 먹는 처지에 같이 지내면 좋을 텐데. 엄마는 삶이 안정될수록 아주머니를 떠올리셨어요. 나름대로 제가 가정을 꾸리면서 저희는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는 4월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학원에 출근했다가 상상도 못할 인물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제가 있는 학원은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었고 저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이 있는 통로에서 헉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니까 우리 학원 젊은 여자 선생이 일방적으로 청소부 아줌마한테 쌍욕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는 청소 아주머니의 등만 보였고 여자 선생 얼굴만 보였어요. 그 여선생은 청소 아주머니한테 화나 목소리로 소리치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줌마, 오늘 처음 왔어요? 변기도 막히고 물걸레질도 이게 뭐예요? 대걸레 물을 쫙 펴서 닦아야죠. 바닥에 물자국 남는 거 안 보여요? 물기가 많아서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아줌마 때문에 넘어져서 엉덩방아 찧었잖아요. 이거 내 옷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제 산 새 옷인데 흰 옷에 얼룩 다 졌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랬어요. 아, 진짜 재수 없어서. 죄송하면 다예요? 네?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니까 그 나이 먹고 청소나 하고 있지. 이거 내 옷 어떻게 할 건데요? 말해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당연히 배상해야죠. 어제 산 새 옷인데. 그래서 얼마 주실 건데요? 제가 얼마를 배상하면 될까요? 얼마짜리 옷이에요? 백화점에서 50만 원 주고 샀으니까 50만 원 주세요. 예? 무슨 옷이 50만 원이나 해요? 그 여자 선생은 정말 흰 옷에 얼룩이 져 있긴 했어요. 웬만해선 그냥 지나가려고 했지만 우리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나이 드신 분한테 막말하고 말도 안 되는 협상을 제시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 선생한테 다가가 물었어요. 혜란 씨, 무슨 일이에요? 아, 원장님? 여긴 어떻게... 무슨 일이길래 청소하신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소리 질러요? 애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청소를 제대로 못해서 제가 넘어졌거든요. 그렇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 되겠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그 여자 선생을 말리다가 청소 아주머니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때 아주머니께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청소 아주머니가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마스크를 벗으시면서 절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인규 아니냐? 아주머니? 아, 여기 왜 이러고 있으세요? 나 일하고 있지. 여기가 네가 일하는 직장이야? 네, 여기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찾았다고요. 제가 청소 아주머니와 손을 마주잡고 인사를 하니까 옆에 있던 여자 선생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청소 아주머니랑 제가 각별한 사이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찾아 헤맸던 우리 아주머니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학원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쪽팔리고 화가 나서 그 여자 선생을 보며 소리쳤어요. 혜란 씨, 어른한테 이게 뭐 하는 태도입니까? 원장님 같으면 비싸게 주고 산 새 옷에 하루아침에 얼룩이 생겼는데 화 안 나게 생겼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정중하게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배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혜란 씨도 이해하고 넘어갔어야죠. 혜란 씨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왜 갑자기 저희 어머니랑 비교하고 그러세요? 이분이 저한테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세요. 네? 진짜요? 속고만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 옷 어제 샀다고 했죠? 결제 내역 줘보세요. 빨리요. 결제 내역이요? 3만 원도 안 돼 보이는 옷인데 50만 원이나 주고 산 게 웃겨서요. 어제 샀으면 카드 내역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줘보시라고요. 요즘 휴대폰만 열어도 다 볼 수 있는데 뭘 그렇게 꾸물거려요? 그게
이 옷은 5만 원짜리인데 피해 보상까지 계산한 금액이죠. 뭐라고요? 그러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45만 원이나 말한 겁니까? 네. 근데 원장님, 아무리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해도 저도 학원 직원인데 너무 한쪽 편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 분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혜란 씨 요즘 안 그래도 학생들한테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알아요? 난 실력 좋은 선생님이라도 인성이 꼴찌면 절대 같이 일 안 합니다. 원장님, 설마 이런 일로 절 해고하시려고요? 그건 제가 결정할 거니까 짐 싸서 일단 집으로 가세요. 원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요. 이거 배상 안 해도 돼요. 이거 제가 그냥 빨면 되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갑자기 저한테 사과하는 여자 선생을 보며 말했어요. 왜 나한테 사과랍니까? 당장 아주머니께 사과하세요.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경거망동했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여자 선생은 아주머니를 보면서 사과했어요. 난감하게 서 있던 아주머니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주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많이 놀라셨죠? 괜찮어. 지금 잠깐 시간 되세요? 시간이 벌써 12시가 됐네. 이제 곧 점심시간이야. 그럼 저랑 같이 식사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만난 아주머니와 점심 식사를 했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추성이 그렇게 보내고 내 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어. 이제 잘 살아보려는 내 아들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게 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도 저희랑 같이 이겨내셨어야죠. 내가 나약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한동안 지방에서 혼자 이렇게 쓸쓸히 지냈어. 그래서 연락도 다 피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야죠. 아무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 주성이 떠나는데 널 보니까 자꾸 주성이가 떠올랐어.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나도 너무 힘들었어. 너무 슬퍼서 세상을 살 수가 없었어. 알고 보니까 아주머니는 그동안 세상을 도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심지어 너무 슬퍼서 세상을 등져버릴 생각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주성이를 생각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1년 전에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청소일을 시작하셨는데 배정받은 건물이 딱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 있는 건물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기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래도 우리 인균 이렇게 성공했구나. 지금 학원장이라고?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축하한다. 엄마가 좋아하시겠네. 엄만 잘 계시지? 그럼요. 잘 계십니다. 지금 꽃집 운영하고 계세요. 네 엄마 그렇게 어렸을 때 꽃을 좋아하더니만 결국 꽃집하고 사는구나. 잘 됐네. 오늘 퇴근하시고 저랑 같이 저희 집으로 가요. 엄마가 많이 찾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아주머니를 그리워하는 엄마를 위해 아주머니를 모시고 꽃가게로 갔어요. 엄마는 저와 같이 들어오는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놀란 토끼 눈을 한 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언니, 그동안 소식도 없고 어떻게 지낸 거야? 잘 지냈어? 그냥 죽지 못해 살았어. 아들 보내고 많이 힘들었어. 그럼 나한테 왔어야지. 나한테 힘들다고 말했으면 내가 언니 손을 잡아줬을 거 아니야. 그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사라지고만 싶었어. 내가 누굴 신경 쓸 힘조차 없었다. 언니, 우리 같이 살자. 이제 나랑 같이 살아. 옛날에 언니도 나 2층에 걷어줬던 거잖아. 나 그보다 갚을 수 있게 해줘. 엄마는 아주머니를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분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미 딸은 시집가고 아주머니 혼자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연락도 안 되고 날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언니, 우리 집으로 들어와. 나 이제 아들 장가 보내고 방도 남어. 나랑 같이 꽃꽂이하면서 인생 얘기도 하면서 지내자. 언제까지 이렇게 세상 도피하면서 살 거야. 내가 이제 언니를 지켜줄 거야. 내가 정말 그래도 되겠어? 그럼 언니랑 나 사이에 안 될 일이 뭐가 있어. 아주머니는 딸이랑도 연락이 거의 끊긴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이제 살기 위해서 청소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그 후 아주머니께 무례하게 굴었던 여자 선생은 학부모 민원이 빗발쳐서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 하나만 틀려도 막말을 쏘아붙고 심지어 학부모한테 교재비까지 갈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자 선생님을 정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아주머니는 엄마와 같이 살면서 자매처럼 지내고 계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건지 당뇨에 높은 혈압까지 있어서 엄마가 아주머니 일을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이 꽃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어떨 때 보면 두 분이 꼭 자매 같아서 손님들이 자매냐고 물어보기도 하신다네요. 얼마 전에 두 분이 같이 동남아 여행도 다녀오셨답니다. 여행지에서 두 분이 선글라스를 딱 착용하시고 손가락으로 V를 하신 채 밝게 웃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어찌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 후 저희 아내가 둘째 딸을 낳았는데 아주머니께서 딸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얼마 전엔 우리 주성이의 기일이었습니다. 아주머니와 엄마, 아내, 저희 아이들까지 데리고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주성이 사진을 보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하늘에서 잘 있지? 엄마가 그동안 못난 모습만 보여서 미안해. 하늘에서 편히 쉬지도 못했지? 매일 이렇게 도망만 다니다 이제야 내가 마음 붙이고 살고 있어. 네가 날 인규한테 보내준 것 같아서 마음이 먹먹하구나. 다 우리 아들 덕분이야. 주성이랑 가장 친했던 인규가 아들처럼 엄마 곁을 지켜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어. 엄마가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 많이 지켜봐줘, 주성아. 엄마가 사랑한다, 우리 아들. 애절하게 말씀하시면서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만날 인연은 기어코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 주성인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이제 아주머니를 정말 한 가족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텐 작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평생 같이 모시고 살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저와 엄마한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아주머니께 은혜를 갚으면서 살려고 해요. 제 사연을 다 알고 있는 아내는 아주머니께도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꼭 아셨으면 해요. 만약에 아주머니께서 힘들어하던 저희 엄마를 모른 척 했다면 지금 이런 인연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결국 사람 인생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아주머니까지 모실 수 있었어요. 남은 제 인생은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감사하면서 살려고 해요. 새해가 시작된 만큼 여러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